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무엇인지 시작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재테크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첫 입사에 성공을 했다면 자기도 모르게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해서 한 1, 2년간은 저축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십상인데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계획적이고 탄탄한 재테크 습관으로 일에 보람을 키우고 또 자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뚜렷한 재무 목표를 가지게 되면요, 또 새로운 목표 의식이 생겨서 일의 능률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성을 느끼지만 또 섣불리 시작하기는 어려운 재테크. 오늘은 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분이 청산뉴스에 오셨습니다. 동명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초년생들이 갖고 있는 돈을 모으는 방법, 재테크하는 방법, 그리고 재테크하기 위해서 우리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동명희 강사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돈 얘기와 일 얘기를 할 미래설계 디자이너 동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돈이 필요 없거나 일이 필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과 일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냥 같이 일하는 선배로서 혹은 언니로서 이모로서 이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제목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입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저축 많이 하시나요? 네, 네 남자분, 네 저축 많이 하시나요? 네, 일단 제가 좀 궁금하시죠? 네, 굉장히 사진 잘 나왔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돈 주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남 6녀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혹시 집에 5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딸 아들 이렇게 나서. 자그마치 제가 그중에 5째로 태어났는데요. 아무리 5째로 살다 보니까 제게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옷은 언니한테 물려있고 방도 같이 쓰고 뭐 제 거라고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거라고 가져본 적은 단 하나.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그것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통장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통장에 동명희라는 이름이 섞인 거. 그게 저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한테. 7남매를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부모님 밑을 떠나서 독립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진로를 좀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실은 교사가 꿈이었었어요, 선생님. 근데 교사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겁니다. 저는 정말 좀 빨리 진로를 좀 바꾸기 위해서 뭐가 되기를 결심하냐면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 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좀 입학을 할 것을 결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름 취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적성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때 저희 동네에 은행이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첫날 가서 통장 하나 만들었죠. 만들었더니 그 언니가 저한테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한에 꼭 들어와. 내가 들어오면 밥 사줄게.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결심을 했죠. 나 정말 은행원이 돼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은행에 취업을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해서 들어갔는데 자그마치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 결국 신한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3년도에 이제 동아은행에 입행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동아은행 아시나요? 네,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 동아은행이 없어졌습니다. 98년도 IMF 때 퇴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하루아침에 정말 없어졌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게 98년도 6월 29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자는데 전화가 와서 동명희 씨 퇴출됐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 남편이 결혼했었는데 저희 남편 회사도 퇴출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졸지에 퇴출 부부가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기도 없고 집도 없는데 정말 살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특히 저희 남편은 음료수 회사 다녔거든요. 근데 월급이 음료수로 나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과연 준비를 해야 되나, 안 하면 이런 삶이 또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저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저는 정말 운 좋게 다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신한은행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제가 딱 한 달 됐습니다. 퇴사한 지.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서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돈을 모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은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난 신문 기사였었어요. 5년 안에 망할 수 있는 항공직업 탑3를 뽑는데 1위가 재료 관련직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샤시, 용접 이런 것들 하는 게 조만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학 관련직. 그다음 화학 만드시는 업종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촌 동생 하나가 이런 쪽에 근무하는데 그 친구가 실은 3년 전에 퇴사를 했거든요. 저는 정말 그래서 이게 올 것이 왔군 했는데 대망의 1위가 금융 및 보험 관련직인 겁니다. 저는 퇴출을 당해보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 자리가 정말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때까지만 해도 실은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작년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07년도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인터넷 전문행들이 생겼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한 번씩 이용해 보셨죠?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정말 은행에 창구에 온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차 싶었죠. 과연 내 자리가 5년 이내에 정말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나는 퇴사하기 전에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사를 준비했죠. 제가 퇴사를 결심하기 전까지 일단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저희 남편이 말렸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왜 그만두냐고.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핀테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모바일 뱅킹, 뭐 로보 어드바이저, 뭐 AI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보다 더 월등한 기술들이 자꾸 나옵니다. 내가 과연 저 자리에서 그들과 경쟁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해봤죠. 근데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만한 이 후배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용기가 필요했고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정말 관둬야 되려면 지금 빨리 마음 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준비를 했죠. 준비는 정말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13억을 모았는데요. 정말 상속도 없이 유연도 없이 오로지 저축으로만 일을 해서 에이 강사님 뭐 월급 많이 받으니까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은 저는 25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퇴사하기 직전까지 돈을 모았으니까 실은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준비는 도전이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실은 내가 오늘 당장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께서도 도전을 하려면 실은 조금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요? 혹시 대한민국 평균 연령 아실까요? 네, 대한민국 평균 연령 82세입니다. 그런데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 몇 살일까요? 세우실까요? 네, 89세입니다. 89세. 정말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저희가. 그런데 제가 올해 45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 반을 더 살아야 돼요. 그쵸? 제 인생 나이로 치면 저는 이제 딱 정오에 온 겁니다. 정오. 그쵸? 90세에서 저는 45세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전 8시? 그죠? 9시? 너무 많이 살아야 되는데 준비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올해부터 저희 대한민국은 고령 시대입니다. 그동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나이 든다고 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령사회가 됐는데 이 고령화의 핵심 엔드는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죠. 우리 옛날에 세배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 사세요. 하셨죠? 정말 오래 삽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게 무조건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리스크를.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살면 안 됩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 나이 되면 89세가 아니라 100세, 110세까지 살 겁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으면 우울하겠죠. 특히 이제 두 번째, 유병 장수. 저희 지금 시어머님께서 실은 투병 중이십니다. 10년 내내 파킨스병으로. 병이 있으시니까 거동이 어려우세요. 거기에 실은 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나름 돈도 없으시면 더 우울하시겠죠. 그래서 실은 건강관리를 꽤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네. 무업 장수. 일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실은 혼자 살아가는데 나름 일이 없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을 이시셔야 돼요. 특히 그런 직업을 구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안정된 직업을 찾고 있으신데 저는 안정된 직업보다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거장수. 여러분들 요즘에 결혼 안 하시려고 하시죠? 네. 대부분 배우자들이 끝까지 같이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네.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고독사 하셔야 됩니다. 독거장수. 결혼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차장님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아닙니다. 결혼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장수가 나름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되게 부모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취업도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렇게 나이 일자리까지 뺏어 가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죠. 근데 또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들 지금 한짝 가르치고 입히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일자리 못 나옵니다. 저는 실은 45세에 자리를 나왔지만 제 위상사분들은 못 나오세요. 왜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식들이 아직 다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리에 있게 되고요. 특히 시리즈 세대. 접니다, 저. 네. 저는 위로는 이제 두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친정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래는 우리 아들까지. 실은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저희처럼 지금 어중간한 연령대에 있는 40대, 50대들이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우리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보니까 저 또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 가정들마다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가정에 평균 자산이 한 3억 8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많이 높아도 한 8억 정도. 그리고 1분위와 5분위를 봤을 때는 대략 6.4배 정도.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심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은 우리 집에 부모님들 가셔서 나는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못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말 되게 치열하게 살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실은 많이 자산을 축적을 못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 한번 열어봤습니다. 우리 3억 8천 중에 도대체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실물 자산이 74%, 현금 자산이 26%네요. 실물 자산이 해봤자 여러분 뭐냐면 집입니다, 집.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 집. 이게 지금 자산의 70% 이상.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 1억이 안 되는데 그것도 실은 현금이 아니라 보험, 연금 이런 것들입니다. 실은 보장 자산들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현금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대별로도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고요. 실은 결혼해도 굉장히 막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니인퍼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40대, 50대들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비, 양육비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산이라고 또 대출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빚 갚기라 바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정말 노후 대비가 안 되셔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도 건강까지 안 좋습니다. 진퇴양난이시죠. 세대별 경제적 지수를 보면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 20대는 46%, 60대는 29%. 안타깝게도 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행복합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60대이신 어르신들, 40, 50대이신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 어떤 게 리스크냐 했더니 1번 한번 보실까요? 성인 자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식이 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실은 리스크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실은 이런 자녀들 때문에 실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은행에서 근무했을 때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대출 받습니다. 어떤 대출? 담보대출. 왜? 자녀 교육시키려고. 자녀 결혼시키려고.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실은 그런 거에서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캥거루족입니까? 캥거루족 아시죠?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부터 사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나는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최고족이 있습니다. 저희 남동생. 아까 말씀드린 딸딸딸딸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장가도 안 갔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은 캥거루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하셔야 되고 자립하셔야 됩니다. 그 바탕에는 돈과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돈. 어떠세요, 여러분? 돈 얘기하면 좀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괜히 좀 속물같이 생각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들 차 타고 오셨죠? 식사하셨고 또 커피 한잔 마십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돈은 어떤 것이냐? 아름다운 꽃이라고 누구는 얘기하더군요. 네. 근데 저는 아름다운 꽃보다는 아름다운 애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애인하고 사귈 때 어떻습니까? 여자친구랑 사귈 때. 그쵸? 사랑해줘야 되고 나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관심이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돈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지만 큽니다. 제가 13억을 그냥 모은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상품에 투자하고 돈을 늘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은 부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돈은 실은 좀 꽃으로 생각하시고 가꾸셔야 되고요. 요즘에 누가 그랬죠? 돈은 안 쓰는 것이다. 김생민 씨가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커피는 얻어먹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안 쓸 수 없습니다. 10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야죠. 그죠? 저는 그래서 돈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쓰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꼭 쓸 때 써야 되고 안 쓸 때는 안 쓰지만 합리적으로 쓰시는 게 돈이지 무조건 안 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쓰시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돈이 돈을 번다. 제가 그렇습니다. 실은. 돈은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실은. 저는 13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을 실은 하지 않아도 거기다 나오는 이자, 배당, 수익 이런 것들이 실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오늘도 제 통장에는 이자라고 해서 70얼마가 꽂혀 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해도 실은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이게 규모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우리는 뭘 모아야 된다? 쌈짓돈,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저축 하나하나가 저는 지금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작은 돈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작은 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은 돈이 벌 수 있도록 좀 모아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나름은 부모님 밑에서 실은 자립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정말 아시겠지만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주의입니다. 무한 책임주의. 그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20살, 16살이 되면 대부분 다 집을 내보내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대학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해서도 실은 자식을 품 안에 있고 걔네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 모든 부모들이 실은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빨리 부모님한테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은 내가 살고 우리 부모님도 사는 길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영미 한번 외치셔야죠. 네, 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영미의 헐은 빨리 서두르라는 뜻이라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헐 하셔서 빨리빨리 허리업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생애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좀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쁘죠. 저도 실은 직장생활 25년 하면서 하루하루 살기 바빴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은 해봤습니다. 실은 결혼하면서는 내가 언제쯤 아기를 낳고 주택구입은 언제까지 할 거며 나름 노후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꿈꾸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있어야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은행원이 목표여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나름 이 꿈은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뭐 오늘 대충 나가서 하루 먹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단지 꿈이 대기업의 취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름은 나는 1인 기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동강사처럼 나름은 회사를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면 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성공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 있답니다. 실은 목표가 전혀 없으면 남의 일 도와주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인데 목표 없이 살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름 연봉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에이 뭐 오늘 그냥 일하고 대충 내일 뭐 또 일하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표를 세우고 동기부여를 갖는 게 있고요. 정말 꿈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실은 나름은 계획을 못 하신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꿈은 끝이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은 꼭 필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수립의 중요성을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제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심리적 회계라고 하는 용어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심리적 회계라고 하면 마음속에 각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려는 심리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실은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콘서트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근데 그 콘서트비가 10만 원이신 거예요. 10만 원.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짜리 쿠폰을 하나 샀습니다. 티켓을 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매표소에서 예매하려고 10만 원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네. 이 둘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은 만약에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더 구비를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저 티켓 사신 분들은 안 산다고 합니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배 이상. 알고 봤더니 티켓팅을 하신 분들은 나는 나의 여가 생활비는 10만 원이야. 근데 잃어버렸다고 내가 10만 원 또 구입하면 아 너무 많아. 나는 안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금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나름 아 나는 현금이니까 에이 뭐 쓰고 말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혹시 옷 사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취업 때문에 혹은 뭐 어떤 행사 때문에 옷을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옷 대부분 점원들이 비싼 거 권하시죠? 예, 삽니다. 예, 나한테 꼭 사야 돼 하고 사는데 그 다음에 살짝 권하는 게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면 고객님 넥타이 하나 사세요 막 이러시죠. 그 여성분들한테는 어머 고객님 액세서리 하나 사세요라고 권합니다. 근데 서슴없이 삽니다. 서슴없이. 왜냐하면 내 양복에 비해서 내 투피스에 비해서 실은 액세서리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동 구매한다는 거죠. 비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갑에 현금 10,000원 있습니다. 카드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커피 하나 사먹는데 현금 내세요? 카드 내세요? 카드 냅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 10,000원은 난 너무 소중해. 깰 수가 없어. 그런데 카드는 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각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세울 때는 실은 숫자를 기반으로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급여를 2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급여 통장에 200만 원 넣어놓고 대충 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월급 로그인, 월급 로그아웃, 아웃,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은 돈을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그냥 지가 냅두고 카드값 나가고 공과금 나오면 끝. 저는 개인적으로 급여를 받으시면 항상 돈을 나눕니다. 급여 생활비 통장에 얼마, 예비비 통장에 얼마. 내가 목표하는 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나는 전세자금이다. 전세 얼마. 난 학자금 대출 상환이다. 얼마. 다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통장에 월급날 들어온 돈이 얼마가 들어와도 제로. 당일날 다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다 벌써 각 계정에 자동이체를 통해서 싹 나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모 방송에 갖고 나가는 자료입니다. 월급 통장이 있고 생활비 통장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자동이체로 싹 나눠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은 흩트는데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계정을 나눌 때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좀 쪼개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생활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용카드 쓰면 마구마구 씁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아시겠지만 딱 돈 있는 만큼만 쓰잖아요. 저도 통장에다가 생활비만큼 딱 넣어놓고 모자라면 모자랄 만큼 아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구나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요즘에 이효리가 뜨고 있죠. 네, 부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이효리가 와서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어떻게 생활하세요? 했더니 저는 돈이 없으면 부동산 하나 팝니다.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시면 되게 내 자신이 우울해집니다. 전혀 비교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로 돈과 성공과 행복이 같지가 않습니다. 뭐 돈만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부의 기준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나는 올해 3년 동안 1,0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야 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 모으면 되는 거고요. 나는 1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야. 1억 달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기쁨, 보상, 몰입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은 기쁨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보상은 나를 유지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몰입은 내가 진짜 잘하는 일. 이렇게 세 개를 나누시는데 보상을 요즘에 가장 크게 생각하죠. 월급 많이 주는 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 많이 주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급은 적을지언정 오래 하실 수 있고요. 몰입은 내가 진짜 잘하는 걸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잘 맞추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실 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정말 기쁨과 보상과 몰입을 다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정말 작죠. 그렇죠? 이런 일을 실은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나름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쇼미더머니에 저희 아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기 좋게 탈락했어요. 네, 저희 아들이 실은 노래를 잘하거나 혹은 뭐 나름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또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스타기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재미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올해 고3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나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잘했다 했습니다. 꿈이 없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가 나름은 못해도 좋아.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쇼미더머니 나가서 한 소절 불렀는데 땡! 네, 했답니다. 하지만 와서 엄마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줄 몰랐어 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부족함을 알 수 있는 기회. 네.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거는 뭐냐면 진짜 행복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가 재밌었나요? 내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졌을 때 실은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은 자율과 선택권이 있을 때 실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실은 조직을 나와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한 거고 나름은 내가 돈이 적더라도 내 스스로 벌었을 때가 실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은 자율과 선택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나름 준비하고 실은 준비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한번 저랑 같이 의논하고 공감하는 시간 되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